한국 관광객? 중국인이 대체하면 되지 않나? 사이판이 한국인들을 얕봤습니다. 한국인들은 돈 많잖아? 더 뜯어도 돼. 세금 인상, 서비스 악화, 시설 방치. 한국인들이 하나 둘 떠나자 처음엔 비웃었죠. 작은 나라 관광객 몇 명 사라진다고 왜 호들갑이야? 하지만 24개월 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GDP 67% 폭락, 실업률 62% 치솟아, 괌, 팔라우, 피지 연쇄 붕괴, 태평양 6개 섬이 무릎 꿇고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도대체 태평양 섬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충격적인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금요일 오전, 인천공항 탑승 게이트 앞, 저는 서하진, 32살 여행 전문 기자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죠. 사이판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황금 시간대인데 대기 승객이 20명도 안 되었거든요. 혹시 제가 게이트를 잘못 찾아온 건가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오늘 승객이 17명뿐이에요. 원래는 취소해야 하는데 그나마 화물이 있어서 띄우는 거예요. 17명. 200석 비행기에 단 17명. 기내에 들어서자 더 기괴했습니다. 텅 빈 좌석들이 묘지의 비석처럼 줄지어 있었죠. 승무원들이 승객보다 많은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손님, 어디든 앉으세요. 비즈니스석도 괜찮아요. 승무원의 씁쓸한 농담에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4시간 30분 후, 사이판 국제공항. 비행기 문이 열리자 열대의 습한 공기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국제공항인데 탑승교가 없었습니다. 계단차를 타고 내려 활주로를 걸어야 했죠. 웰컴 투 사이판이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공항 직원 하나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입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10개 중 9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은 꺼진 지 오래였죠. 단 하나 열린 창구에 긴 줄이. 아니, 줄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일행 17명이 전부였으니까요. 넥스트라고 영어로 외쳤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 여권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입국 심사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권을 들고 벌떡 일어서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오 마이 갓, 코리안 패스포트라고 영어로 외쳤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디선가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왔죠. 정말? 한국 사람? 얼마만이야? 사진 찍어도 돼? 40쯤 된 입국 심사관이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3년이요. 3년 만에 한국 젊은이를 봅니다. 3년이요? 팬데믹 이후 한국 직항이 끊겼어요. 가끔 나이 든 교민들이 오긴 했지만 젊은 관광객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한국에 꼭 전해주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사이판이 죽어가고 있다고.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공무원이, 그것도 입국 심사관이 관광객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게 정상일까요? 잠깐만요. 세관 직원 하나가 뛰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폴라로이드 카메라였습니다. 사진 한 장만 우리 동료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한국 사람이 왔다고. 황당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눈빛 때문에. 찰칵.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서툰 한국어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는 복도. 한때 명품 면세점들이 즐비했다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폐허였습니다. 루이비통이 있던 자리엔 베니어판이 대충 못질되어 있었고 구찌 매장은 철제 셔터가 찌그러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곳, 초라한 기념품 가게만 열려 있었습니다. 코리안, 코스메틱, 설화수, 후, 아이오페. 70대 필리핀 할머니가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열대엔 한국 화장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먼지 쌓인 중국산 짝퉁들만 있을 뿐이었죠. 한국 화장품 있어요? 없어요.
3년 전에 마지막 물건 다 팔았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 오면 혹시나 해서 매일 여기 있어요. 공항 로비로 나왔습니다. 천장에 거대한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는데 하나같이 한글이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돌아와 주세요, 제발. 현수막들은 바래고 찢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아올 사람을 기다리는 리본처럼. 렌터카 카운터로 갔습니다. 10개 업체 중 단 하나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카운터 직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40 중반의 참호로족 여성이었는데 갑자기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그녀가 꺼낸 건 낡은 노트였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문장들이 보였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 한국어 공부하셨어요? 한국 손님이 80%였어요. 하루에 100팀씩 왔었죠. 지금은 그녀가 주차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차들 전부 한국 관광객용이었어요. 500대가 넘죠. 지금은 먼지만 쌓여가요. 이번 달에 10대도 안 나갔어요. 차를 받으러 나가는 길 출구 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A4 용지를 들고 있었는데 떨리는 손글씨로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환영합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매일 와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한국 사람 오면 인사하려고. 매일이요? 3년째요. 한국 사람들, 우리 섬 살려줬어요. 내 아들도 한국 관광객 덕분에 대학 갔어요. 이제 아들은 미국으로 떠났지만 나는 여기서 기다려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행운의 날이에요. 당신을 만났으니까. 제발 한국에 전해주세요. 우리가 매일 기다린다고.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공항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렌터카를 몰고 가라판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한때 태평양의 관문이었다는 사이판 국제공항은 이제 거대한 묘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 위엔 아직도 한글로 쓰인 간절한 메시지가 펄럭이고 있었죠. 돌아와 주세요, 한국. 공항에서 시내까지 20분. 택시는 없었고 셔틀버스도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겨우 찾은 렌터카를 몰고 가라판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가라판은 사이판의 심장부입니다. 최대 번화가이자 관광의 중심지죠. 한국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들르고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가라판은 전쟁이 끝난 직후의 도시 같았습니다. 메인 스트리트 비치 로드. 한때 사이판의 명동이라 불렸다는 이곳은 이제 묘지의 김복도처럼 적막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한글 간판들이었습니다. 왕감자탕, 평양냉면, 진짜 삼겹살, 제주 흑돼지. 간판들은 여전히 매달려 있었지만 가게들은 모두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유리창엔 먼지가 손가락 두께만큼 쌓여 있었고 일부는 깨진 채 방치되어 있었죠. 김치찌개 맛집이라는 간판 아래 노숙자 한 명이 담요를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ABC 스토어.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했다는 편의점 체인입니다. 5개 지점 중 4개가 폐업했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곳도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열대의 3분의 2가 비어 있었고 남은 물건들도 유통기한이 지난 게 대부분이었죠. 손님, 한국 분이세요? 계산대 뒤에서 나이 든 필리핀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정말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한국 손님 한 명만 와달라고. 신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여기 원래 한국 손님이 많았나요? 많았다뇨? 하루 매출의 90%가 한국 손님이었어요. 새벽 2시에도 한국 사람들로 북적였죠. 맥주랑 라면 사러 오는 사람들. 지금은 그녀가 텅 빈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10명도 안 와요. 그것도 대부분 현지 직원들이죠.
다음 달이면 저희도 문 닫을 거예요. 가게를 나와 계속 걸었습니다. 티 갤러리아. 사이판 최대 규모 면세점이었다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문에 거대한 X자 표시와 함께 영구 폐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내부가 보였습니다. 텅 빈 매장, 뜯겨진 브랜드 로고들, 바닥에 나뒹구는 옷걸이들. 마치 좀비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끔찍하죠? 뒤에서 누군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돌아보니 60대 초반의 한국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로사리오예요. 저기 보이는 한 식당 주인이었죠. 그녀가 가리킨 곳엔 로산의 김치찌개라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20년 했어요. 딸 둘 대학까지 보냈죠. 한국 손님들 덕분에 잘 살았어요. 그런데 로사리오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전부터 손님이 뚝 끊겼어요. 처음엔 곧 돌아올 줄 알았죠. 1년을 버텼어요. 2년째엔 빚을 냈고 3년째엔 결국 문을 닫았어요. 지금은 뭘 하세요? 청소부예요. 리조트에서 시급 $7 받고 일해요. 20년 사장님에서 청소부가 됐죠.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에요. 일자리라도 있으니까. 다른 한 식당 사장님들은 섬을 떠났어요. 환전소 거리로 갔습니다. 한때 20개가 넘는 환전소가 경쟁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단 2개만 남았고 그마저도 손님이 없어 한산했습니다. $1, 베스트 레이트라고 영어로 외쳤습니다. 한 환전상이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죠. 한국 돈 바꿔요? 네. 얼마나 되세요? 아니, 제가 바꾸는 게 아니라 혹시 달러를 원화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한국은행과의 거래 정산에 원화가 필요해서.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환전소가 고객에게 환전을 부탁하다니요. 원화가 없어요. 3년째 한국 손님이 없으니 원화 구경도 못했죠. 근데 거래 정산 때 원화가 필요해서 K마트, 한국 상품 전문 마트였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간신히 영업 중이었지만 한국 상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아시아 각국의 라면과 과자들이 진열대를 채우고 있었죠. 신라면 있어요? 없어요. 2년 전에 마지막 재고 떨어졌어요. 김치는요? 일본산만 있어요. 한국 김치는 너무 비싸서 못 들여와요. 살 사람도 없고. 점원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혹시 한국 가실 때 신라면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제 아이가 너무 먹고 싶어 해서. 돈은 드릴게요. 뒤이어 한국 화장품 로드샵들이 있던 거리로 갔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더 페이스샵, 미샤, 이니스프리.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페이데이 론, 즉 고리대금 업체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퀵캐시, 노 크레딧 체크라고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절박한 사람들을 노리는 간판들이 즐비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사라지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그들이 결국 고리대금의 늪에 빠진 것이었죠. 마침내 저는 가라판의 끝자락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엔 거대한 건물 골조만 남은 공사 현장이 있었습니다. 녹슨 철근이 하늘을 향해 삐죽 솟아 있었고 위험, 출입금지 표지판이 바람에 덜컹거렸습니다. 그게 제1롯데 호텔이 될 예정이었어요.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관이었습니다. 300개 객실 규모였죠. 한국 관광객 전용으로 지을 계획이었어요. 2년 전에 공사가 멈췄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완성되지 못할 거예요. 경찰관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우스운 거 알아요? 우리는 한국을 욕했어요. 너무 시끄럽다고, 너무 많이 온다고. 조용한 섬을 망친다고 불평했죠. 그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이제 조용해졌어요. 무덤처럼 조용하죠. 우리가 원했던 게 이거였나 싶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라판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지만 대부분은 고장 난 채 어둠 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15분을 걸었습니다. 단 한 명의 관광객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전 세계 어느 관광지나 가장 붐비는 시간.
하지만 가라파는 죽은 도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한때 유명했다는 나이트 마켓 자리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열렸다는 야시장인데 이제는 텅 빈 공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엔 아직도 노점 자리를 표시한 흰 선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한글로 떡볶이, 김밥, 호떡이라고 쓰인 낡은 표지판이 구석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매주 축제가 열렸어요.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 한국 음악, 한국 춤. 온 섬 사람들이 모였죠. 이제는 보시다시피해요. 그는 텅 빈 공터를 쓸쓸히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떠나자 축제도 떠났어요. 기쁨도 희망도 다 떠났죠. 저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백미러로 본 가라파는 거대한 묘비들이 늘어선 공동묘지 같았습니다. 한글 간판들만이 마치 묘비명처럼 남아 한때 이곳이 살아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불황이 아니었습니다. 한 도시의 영혼이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나가 섬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사이판에서 15분 거리의 이 작은 섬은 한때 신혼부부의 성지로 불렸습니다. 하루 2,000명이 방문했고 그중 80%가 한국인 신혼부부였다고 합니다. 선착장에서 표를 끊는데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이요? 정말요? 네, 왕복 티켓 한 장이요. 오늘 첫 손님이에요. 아니, 이번 주 첫 손님. 그가 먼지 쌓인 티켓 뭉치에서 한 장을 찢어주었습니다. 보트는 30분마다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 2번뿐이에요. 손님이 없어서 배에 올랐습니다. 50명 정원의 보트에 저 혼자였습니다. 선장과 직원, 그리고 저. 단 3명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한국 분이시네요? 선장이 물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일본계 남성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전 타카하시라고 해요. 웨딩 사진 작가였죠. 이제는 배만 몰아요. 웨딩 사진이요? 15년 했어요. 하루에 20쌍씩 찍었죠. 전부 한국 신혼부부들. 만화가 해변에서 석양을 배경으로.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가 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쌍도 없어요. 장비는 다 팔았고 스튜디오는 문 닫았죠. 이 배라도 몰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15분 후 만화가 섬에 도착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태평양의 보석이라 불렸다는 이 섬이 이제는 버려진 무인도 같았습니다. 해변엔 부서진 파라솔과 녹슨 의자들이 흩어져 있었고 모래사장엔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청소를 안 하나요? 할 사람이 없어요. 돈도 없고. 타카하시 씨가 씁쓸하게 답했습니다.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포에버 러브 스튜디오. 한글로 쓰인 간판이 반쯤 모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건물은 태풍에 지붕이 날아간 채 방치되어 있었죠.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아니, 문이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엔 수백 벌의 웨딩드레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곰팡이와 바닷물에 썩어가고 있었죠. 한때 순백색이었을 드레스들이 이제는 누런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버려진 거예요. 주인이 한국으로 도망갔어요. 김만 남기고. 구석에 한복 드레스들도 있었습니다. 분홍, 연두, 하늘색. 화려했을 색깔들이 이제는 모두 바랜 채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신부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한복 입고 해변에서 사진 찍는 걸. 타카하시 씨가 낡은 앨범을 하나 꺼냈습니다. 제가 찍은 마지막 커플이에요. 3년 전. 사진 속엔 행복한 한국인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마나가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죠. 김준영, 최서연 커플. 부산에서 왔었어요. 너무 행복해했죠. 그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같은 장소, 하지만 지금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와 녹슨 철조망. 이게 같은 곳이라고 믿어지세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와 섬중앙으로 갔습니다. 그곳엔 한국인 공원이라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만들어준 공원이에요. 우호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공원은 폐허였습니다. 벤치는 부서졌고 조명은 모두 꺼졌으며 분수는 말라 있었습니다. 공원 중앙엔 한글 시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와 함께 이 아름다운 섬에서 영원을 약속합니다. 시비 앞에 무언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소원 종이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소원을 적어놓고 갔어요. 신혼부부들이 몇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영원히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기 갖게 해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모두 3년 이상 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가끔 와서 읽어요. 타카하시 씨가 말했습니다. 이 커플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기는 낳았을까? 여전히 행복할까? 그가 소원종이 하나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다시 올게요. 10주년에 꼭. 올해가 10주년인데. 안 왔겠죠? 섬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엔 일본군 요새 흔적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의 상처였죠. 한국인들이 여기서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요. 평화의 상징이라고. 요새 입구에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글이 대부분이었죠. 지온 하트 미선, 우리 결혼했어요. 사이판 최고. 최근 낙서는 3년 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아무도 안 왔으니까요. 섬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곳곳에 한국인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치 발리볼 코트엔 한국인 전용이라는 팻말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비큐장엔 녹슨 그릴에 삼겹살 구이라는 한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스노클링 대여소엔 장비 대여 3만 원이라는 한글 가격표가 바랜 채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한국인을 위한 거였어요. 타카하시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것, 한국인이 원하는 것, 한국인을 위한 서비스. 섬 전체가 한국을 위해 존재했죠. 그가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에서 돌고래 투어를 했어요. 한국인들만 태웠죠. 돌고래가 나타나면 다들 소리 지르고 정말 행복해했어요. 지금은요? 돌고래도 떠났어요. 관광선이 없으니까 사람 구경하러 올 이유가 없죠. 돌아가는 배를 기다리며 선착장에 앉았습니다. 타카하시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비닐에 쌓인 사진첩이었습니다. 제가 찍은 한국 신혼부부들이에요. 2,000쌍이 넘죠. 그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모두 행복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만화가 하는 특별한 곳일 거예요. 인생의 새 출발을 한 곳이니까. 그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타카하시 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최고의 추억을 만들었어요. 10년 후에 또 올게요. 모든 한국 신혼부부들. 타카하시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전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으니까. 배가 도착했습니다. 역시 저 혼자만 탔습니다. 출발하는 배 위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만화가 섬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때 행복의 섬이었던 곳이 이제는 버려진 무인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섬 어딘가엔 여전히 한국 신혼부부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사랑의 약속들이 파도, 소리에 묻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다시 올게요라는 약속이 언젠가는 지켜지기를 바라며. 마나가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사이판 정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경제부 차관 마이클 정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죠. 한국계 3세인 그는 사이판 경제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아, 죄송합니다. 예산 삭감으로 커피도 없네요. 그의 씁쓸한 농담이 현실을 대변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사이판 경제가 얼마나 나쁜가요?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빨간색 선이 급격히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죠. 이게 우리 GDP입니다. 67% 감소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 없이
이런 경제 붕괴를 겪은 나라가 있을까요?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관광객 통계입니다. 팬데믹 전 연간 방문객 53만 명. 그중 한국인이 38만 명이었죠. 71%였습니다. 지금은요? 작년 총 방문객 7만 명. 한국인은 3천 명.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99%가 사라진 것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그가 새로운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1명의 평균 지출액 2,847달러. 중국인 관광객 673달러. 일본인 1,432달러. 한국인이 4배 이상 쓴다는 거네요. 그것도 보수적인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더 큽니다. 한국인들은 호텔도 좋은 곳에 묵고, 식당도 비싼 곳에 가고, 쇼핑도 많이 하죠. 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인 38만 명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잃은 돈 연간 10억 8천만 달러입니다. 사이판 전체 경제의 60%예요. 그래서 인구가 줄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2019년 인구 5만 8천 명, 현재 2만 9천 명. 딱 절반이 되었죠.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아파트 단지, 원래 한국인 주재원들이 살던 곳입니다. 200세대 중 10세대만 입주해 있어요. 왜 한국인들이 떠났을까요? 마이클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벽한 폭풍이었죠. 첫째, 팬데믹. 둘째, 달러 강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 셋째, 노후한 인프라. 그가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공항 화장실이었는데 변기가 막혀 있고 바닥은 물에 잠겨 있었죠. 이게 국제공항 화장실입니다. 3년째 고치지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한국인들은 시설에 민감하죠. 맞아요. 그리고 경쟁 상대들이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다낭, 태국 푸켓. 더 싸고 더 좋은 시설에 직항도 많죠. 그가 또 다른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실업률 18%에서 62%로 증가. 특히 관광업 종사자들은 90%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정부 대책은요? 무슨 돈으로요? 세수가 70% 줄었습니다. 공무원 급여도 6개월째 절반만 주고 있어요. 그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다 폐업 신고서입니다. 호텔 23개, 식당 156개, 여행사 45개, 렌터카 업체 18개. 읽기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이판은 미국령이지만 본토와 너무 멀어요. 괌이나 하와이의 비의 관심도 지원도 못 받죠. 그나마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서 버텼는데 고립되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정학적 저주죠. 너무 작아서 자립할 수 없고 너무 멀어서 도움받기 힘들고. 그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이판에서 한국까지 4시간, 도쿄까지 3시간. 하지만 LA까지는 12시간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중요한 거군요. 생명줄이죠. 한국이 없으면 사이판은 태평양 한가운데 표류하는 작은 바위에 불과합니다. 그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극비입니다. 우리가 연방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어요.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자체 해결하라고. 관광 수입 회복이 우선이라고. 한국 시장을 되찾으라고.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오셨어요. 60년대에 이곳에 정착하셨죠. 맨손으로 시작해서 사업을 일으키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그가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한국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국 덕분에 일어선 섬이 한국 없이 무너지는 걸 보신다면.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정부 청사 로비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직원들이 모금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부 청사 전기세 모금. 믿기 힘들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정부가 전기세를 낼 돈이 없어 직원들이
모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달 전기세가 3만 달러인데 정부 예산으로는 1만 달러밖에 없어요. 한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에서 조금씩 모아요. 안 그러면 다음 달에 전기가 끊겨요.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20달러를 모금함에 넣었죠. 감사합니다. 한국 분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국이 돌아오면 모든 게 나아질 거예요. 그렇죠? 돌아올 거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정부 청사 앞 광장이 보였습니다. 한때 각종 행사가 열렸다는 곳인데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깃대가 서 있었는데 미국 국기, 북마리아나 제도기, 그리고 찢어진 한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리지 않았고 아무도 새 것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아올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낡고 찢어진 채로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소진택 씨, 52세, 사이판에서 20년간 여행사를 운영해온 한국인 사업가입니다. 극소수 남은 한국인 중 한 명이죠. 어서 오세요. 한국에서 온 기자라고 들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가라판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한때 직원 50명이 일했다는 곳인데 지금은 그와 비서 1명뿐이었죠. 차 한잔 하시죠. 믹스커피지만 그가 뜨거운 물을 부으며 말했습니다. 2019년을 기억하세요? 사이판의 마지막 황금기였죠. 소 사장은 벽에 걸린 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공항 전경이었는데 수많은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15일.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날 하루에만 한국인 관광객 3,500명이 입국했어요. 하루에 3,500명이요? 맞아요. 인천에서 7편, 부산에서 3편, 대구에서 2편. 매일 12편의 직항기가 왔죠. 그가 앨범을 꺼냈습니다. 2019년 사이판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가라판 비치 로드예요. 사진 속 거리는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상점들은 모두 불을 밝히고 있었죠. 저기가 김치찌개 골목이었어요. 15개 한식당이 경쟁했죠. 점심시간엔 줄을 서야 했어요. 다음 사진. ABC 스토어 앞이었습니다. 새벽 2시 사진이에요.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인들은 새벽에도 나와서 맥주랑 라면을 사갔죠. 불야성이었네요. 그렇죠. 사이판이 24시간 깨어 있었어요. 한국인들 덕분에. 그가 동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2019년 6월 마나가 선비치 페스티벌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후원한 행사였어요. 삼성, LG, 현대 다 참여했죠. 영상 속엔 K-팝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현지 청소년들이 방탄소년단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죠. 이 아이들 보세요. 참으로 원주민 아이들인데 한국 춤을 완벽하게 춰요. 한국어 가사도 다 외웠고 문화 교류네요. 그 이상이었어요. 사이판 전체가 한국에 빠져 있었죠. 그가 신문 스크랩을 보여줬습니다. 2019년 7월 1일 자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일간지였습니다. 헤드라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어로 한국 물결이 사이판을 변화시키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때가 정점이었어요. 한국 관련 사업만 해도 수백 개였죠. 그가 리스트를 펼쳤습니다. 한국 식당 78개, 한국 마트 23개, 한국 미용실 15개, 한국 노래방 12개, 한국 피부과 8개. 피부과까지요? 한국 성형외과 의사들이 진출했었어요. 보톡스, 필러 같은 시술. 현지인들도 많이 받았죠. 그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티갤러리아 면세점 오픈 행사였습니다. 2019년 5월. 면세점 확장 오픈이었어요. 한국 브랜드 전용관도 만들었죠. 어떤 브랜드들이요? 설화수, 후, 아모레퍼시픽, 위니스프리. 한국 화장품만 30개 브랜드.
사진 속 매장은 한국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계산대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하루 매출이 100만 달러를 넘은 날도 있었어요. 100만 달러요? 크리스마스 시즌엔 200만 달러도 찍었죠. 한국인들의 구매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가 차트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호텔 객실 점유율이었습니다. 2019년 연평균 객실 점유율 92%, 성수기엔 100%. 방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가격도 비쌌겠네요. 하얏트 리젠시 오션뷰 스위트 1박에 800달러. 그래도 매진이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신혼부부들은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일생일대의 여행이니까. 다음은 웨딩업체 자료였습니다. 2019년 한 해 한국인 결혼식 2,847건. 하루 평균 8쌍이 사이판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대단하네요. 웨딩 산업만 연 5천만 달러 규모였죠. 드레스, 메이크업, 사진, 비디오, 파티. 그가 한 커플의 웨딩 앨범을 보여줬습니다. 이 커플 기억해요. 대구에서 온 신혼부부였는데 일주일 동안 10만 달러를 썼어요. 10만 달러요? 풀빌라 숙박, 요트 투어, 스카이다이빙, 미슐랭 셰프 프라이빗 디너.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걸 했죠. 그가 영수증들을 보여줬습니다. 믿기 힘든 금액들이었죠. 이게 한국인들이었어요. 최고를 원했고 최고를 즐겼죠.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에 잠긴 가라판 거리가 보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유령 도시죠. 왜 이렇게 급격히 무너진 걸까요? 소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마지막 대한항공 직항기가 떠난 날이죠. 그가 그날 찍은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공항엔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울음소리, 고함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팬데믹으로 국경이 닫힌다는 소식에 모두가 패닉이었어요. 표 구하려고 난리였죠. 그 이후로는 2년 반 동안 단 한 대의 한국 직항기도 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 모든 게 무너졌죠. 그가 폐업 공고들을 보여줬습니다. 2020년 6월 롯데호텔 사이판 폐업, 7월 월드 리조트 폐업, 8월 아쿠아 리조트 폐업. 끝없는 리스트였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다 철수했어요. 삼성, LG 서비스 센터 폐쇄. 한국 은행들도 지점 폐쇄. 직원들은요?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갔죠. 일부는 미국 본토로 갔고, 남은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가 직원 명부를 보여줬습니다. 빨간 줄이 그어진 이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50명 중 3명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떠났죠. 왜 남으셨어요? 소 사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이에요. 제 인생의 절반을 여기서 보냈어요.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지만 그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학교 다녔고 이곳이 고향이죠. 가족들은 한국으로 보냈어요. 아이들 교육도 있고 혼자 남았죠.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남아서 지켜야죠. 한국과 사이판의 연결고리를. 언젠가 다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으니까.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소 사장이 말했습니다. 2019년 여름이 꿈 같아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도 인천행 직항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4년째 기다리고 있죠. 별이 총총한 사이판의 밤하늘. 하지만 비행기 불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하루 12대씩 오가던 하늘길은 이제 막혀 있었습니다. 2019년의 영광은 이제 사진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이판 북부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15년째 다이빙샵을 운영하는 한국인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극소수 남은 한국인 사업가 중 한 명, 백도윤 씨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블루 오션 다이브 센터. 녹슨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함께 쓰여 있었는데
한글 부분만 선명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다시 칠한 흔적이 보였죠. 어서 오세요. 백도윤 씨가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48세,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손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가게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이빙 장비들이 반짝반짝 빛났고 산소통들도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죠. 아직도 영업 중이신가요? 물론이죠. 손님이 없어도 매일 장비 점검하고 바다 상태 확인하고 언제 손님이 와도 바로 다이빙 갈 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가 장비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풀세트 50개. 다 한국 사이즈로 맞춰져 있어요. 유지비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백 사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개인 재산 다 털어넣고 있어요. 집도 팔았고 한국에 있던 아파트도 처분했죠. 왜 그렇게까지? 직원들 때문이에요. 그가 밖을 가리켰습니다. 참호로족 청년 2명이 보트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들 10년째 같이 일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도 안 자르고 다 데리고 있었죠. 월급은 어떻게? 제가 빚을 내서라도 주고 있어요. 한 달에 한두 팀만 와도 적자인데 그래도 못 자르겠더라고요. 그가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호세, 마리오, 인사해요. 한국에서 온 손님이야. 두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스가 한국어 가르쳐줬어요. 한국 손님 오면 인사하려고. 호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스는 우리 아버지 같아요. 다른 회사들 다 문 닫았는데 보스만 우리 지켜줬어요. 백 사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나를 지켜준 거죠. 그가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포인트, 한국 리프라고 불러요. 한국 다이버들이 발견한 곳이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빙 포인트 중 하나예요. 지금도 아름다운가요? 더 아름다워졌어요. 사람이 없으니 자연이 회복됐죠. 산호가 다시 자라고 물고기도 돌아왔어요. 그가 수중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바닷속 풍경이었습니다. 이게 일주일 전에 찍은 거예요. 보세요. 만타레이가 7마리나 있죠? 대단한데요. 맞아요. 오히려 지금이 다이빙 최적기예요.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백 사장이 예약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총 손님이 47명이었어요. 하루 평균 0.13명이죠.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사실 어렵죠. 매일 포기하고 싶어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나와요. 바다가 부르는 것 같아서. 그가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다이버들과 찍은 사진이 수백 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제 손님이었어요. 아니, 친구들이었죠. 한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이분, 부산에서 온 김 선생님. 7년 동안 매년 왔어요. 작년에 편지 보내셨는데 그가 서랍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도윤아, 사이판 가고 싶어 미치겠다. 너가 있는 바다가 그립다. 조금만 더 버텨라. 내가 꼭 다시 갈게. 백 사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편지가 50통이 넘어요. 다들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못 떠나겠어요. 점심시간, 우리는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신라면이에요. 귀한 거죠. 한국 배송받는데 한 달 걸리고 운송비가 물건값보다 비싸요. 그래도 드시는군요. 한국 맛을 잊으면 안 되죠. 이 맛을 기억해야 한국 손님들이 왔을 때 대접할 수 있으니까. 식사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백 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낼게요. 무슨 일이세요? 렌트비예요. 6개월 밀렸대요. 다음 달까지 못 내면 나가야 해요. 대출은? 이미 한도 끝이에요.
한국 신용도 여기 신용도 바닥이죠. 그런데도 그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버텨야죠. 여기가 제 삶이니까. 오후에 우리는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백 사장이 직접 운전했습니다. 예전엔 하루에 5번씩 나갔어요. 새벽 다이빙도 있었고, 야간 다이빙도 했죠. 바다는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였죠. 여기서 프러포즈한 한국 커플이 있었어요. 수중에서요. 제가 반지 전달하는 거 도와줬죠. 로맨틱하네요. 그 커플 매년 결혼기념일에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벌써 3년째 못 왔지만 그가 물속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동굴, 한국인의 동굴이라고 불러요. 한국 다이버가 처음 발견했거든요. 이름까지 한국. 사이판 다이빙 포인트 절반이 한국 이름이에요. 한국인들이 개척했으니까. 보트를 타고 돌아오는 길, 백 사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왜 못 떠나는지 아세요? 이 바다가 한국을 기억하고 있어서예요. 무슨 뜻이죠? 한국 다이버들이 사랑한 곳들, 그들이 감탄한 포인트들, 그들의 추억이 다 여기 있어요. 누군가는 지켜야죠. 가게로 돌아와서 그는 방명록을 보여줬습니다. 2019년까지 빽빽해요. 그 이후로는 텅 빈 페이지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전 매일 여기 날짜를 적어요. 언젠가 다시 채워질 거라고 믿으면서. 해질녘, 저는 백 사장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에 꼭 전해주세요. 사이판 바다가 그들을 기다린다고. 더 맑아지고 더 아름다워졌다고. 네, 꼭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여기 있을게요. 한국이 돌아올 때까지. 차를 몰고 나오면서 백미러를 봤습니다. 백도윤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석양에 물든 바다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15년 동안 사이판 바다를 지켜온 한국인. 빚더미에 앉아서도 떠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아마도 사랑이었을 겁니다. 바다를 사랑하고 이곳을 사랑했던 한국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있는 한 사이판과 한국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5째 날, 저는 사이판 북부 산간 마을로 향했습니다. 참으로 원주민들이 모여 사는 캐피톨힐 지역. 관광객들은 잘 찾지 않는 곳이지만 진짜 사이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었죠. 마을 입구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70대 여성이었는데 제게 다가와 갑자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한국어 하세요? 조금.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마리아예요. 이 마을 원로예요. 한국 사람 오랜만이에요. 마리아 할머니가 마을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작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대부분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원래 200가구 살았어요. 지금 50가구만 남았어요. 왜 떠났어요? 일자리 없어요. 한국 관광객 없으니 돈 벌 곳 없어요. 마을 중앙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지만 한 구석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매주 토요일 전통 공연했어요. 한국 관광객들 위해서. 참으로 춤이요? 네,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했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팁도 많이 주고. 마리아 할머니가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과 찍은 사진이 가득했죠. 이 사진 보세요. 2018년 추석. 한국 단체 관광객 300명 왔어요. 사진 속 한국인들은 참으로 전통 의상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축제였어요. 그날 번 돈으로 6개월 살았어요. 할머니가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참으로 여성들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 축제 때예요. 우리도 한복 입었어요. 서로 문화 교류했죠. 아름답네요. 한국이랑 참으로 비슷해요. 가족 중요하고 어른 공경하고 정 많고.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니 전통 시장이 나왔습니다. 아니, 시장이었던 곳이 나왔습니다. 텅 빈 좌판, 쓰러진 천막, 녹슨 저울. 모든 게 버려진 지 오래였습니다.
여기가 참으로 마켓이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이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매주 수요일 야시장 열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주 고객이었죠. 뭘 팔았어요? 전통 음식, 수공예품, 약초, 과일. 한국 사람들 특히 노니 주스 좋아했어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팔 사람도 살 사람도 없어요. 장인들 다 떠났어요. 시장 한쪽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코코넛 껍질로 뭔가를 만들고 있었죠. 뭘 만드세요? 한국 관광객 기념품이었어요. 이제는 그냥 습관이에요. 할아버지가 완성품을 보여줬습니다. 코코넛 껍질에 한글로 사이판, 사랑, 행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어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한국 손님들이요. 10년 동안 배웠어요. 이제 쓸 일 없지만 마리아 할머니가 저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깔끔했습니다. 벽에 특별한 것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보낸 편지와 사진들이었죠. 다 내 한국 친구들이에요. 할머니가 한 장씩 설명했습니다. 이 가족 5년 동안 매년 왔어요. 딸이 결혼할 때 청첩장도 보냈어요. 연락은 하세요? 가끔 이메일 와요. 사이판 가고 싶다고. 하지만 못 와요. 비행기 없어서. 할머니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한국 과자들이었습니다. 초코파이, 새우깡, 꿀꽈배기. 한국 손님들이 준 거예요. 3년 됐지만 못 버려요. 왜요? 추억이니까. 이거 보면 한국 친구들 생각나요. 밖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놀랍게도 한국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한국 노래를 어떻게? 한국 관광객들이 가르쳐 줬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한 아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혹시 한국 사람이에요? 응, 맞아. 와, 진짜요? 한국 가고 싶어요. 아이들이 제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김치 맛있어요. 방탄소년단 최고. 태권도 배웠어요. 마을 아이들이 모두 한국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학교로 갔습니다. 작은 초등학교였는데 교실 하나가 특별했습니다. 한국문화 교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한국 정부가 지원해준 교실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컴퓨터, 책, 한글 교재. 다 한국이 줬어요. 한국어 수업도 했죠. 지금은요? 선생님이 없어요. 한국인 자원봉사 선생님들 다 떠났어요. 교실 안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벽에 붙은 한글 포스터들은 그대로였죠. 가나다 라마바사. 한 아이가 읽었습니다. 아직 기억해요. 한국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가는 꿈을 꿨어요. 공부해서 한국 회사 취직하고 싶다고. 이제 그 꿈도. 마을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보니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빈집들, 다 관광업 하던 가족들이에요. 마리아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택시 기사, 식당 종업원, 호텔 직원, 가이드. 다 한국 관광객 상대했죠. 지금은? 미국 본토로 갔어요. 괌으로 갔어요. 일자리 찾아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할아버지는 여기, 아들은 괌, 손자는 하와이. 왜 할머니는 안 떠나세요? 이게 내 땅이에요. 조상 대대로 살던 곳. 떠날 수 없어요. 그녀가 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친구들 다시 올 거예요. 그때 내가 없으면 누가 환영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작은 성당을 지나쳤습니다. 성당 앞 게시판에 한글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인을 위한 특별 미사,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하지만 날짜는 2020년 2월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한국어 미사했어요. 마리아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교인 100명 넘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마을을 떠나기 전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국에 전해주세요. 참으로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네, 꼭 전할게요. 우리는 한국을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은 떠나도 다시 돌아오죠? 그녀가 전통 목걸이를 제 목에 걸어줬습니다. 참으로 우정의 표시예요. 한국에 전해주세요. 우리 우정 영원하다고. 차를 몰고 나오면서 백미러를 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또 오세요. 서툰 한국어 인사가 저녁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참으로 원주민들.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돈줄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춤추고, 함께 꿈꾸던 친구였습니다. 그 우정을 그들은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 저는 팔라우행 경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사이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6인승 작은 비행기에는 저와 조종사, 그리고 현지 공무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한국 기자라고 들었어요. 공무원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맞습니다. 태평양 섬들의 상황을 취재하고 있어요. 잘 왔어요. 우리 얘기를 꼭 한국에 전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지. 1시간 반 후 팔라우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제공항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죠. 활주로 하나, 건물 하나. 그마저도 반은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웰컴 투 팔라우라고 영어로 외쳤습니다. 공항 직원이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입국장엔 먼지 쌓인 한글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젤리피시 레이크 투어, 블루홀 다이빙, 돌핀 투어. 모두 과거의 유물이 되어 있었죠. 공항 밖으로 나오니 택시 기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미스터, 택시, 베리 칩라고 영어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코리안, 정말? 오 마이 갓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한 기사가 거의 울먹였습니다. 3년이야, 3년. 한국 손님 3년 만이야. 호로르 시내로 가는 길. 한때 태평양의 보석이라 불렸다는 이 도시는 이제 유령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기가 한국인 거리였어요. 기사가 가리킨 곳엔 한글 간판들이 즐비했지만 모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팔라우 김치, 제주 흑돼지, 서울 치킨. 간판만 남고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팔라우 관광청을 찾았습니다. 청장은 50대 여성이었는데 쟤를 보자마자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한국 기자님이시죠? 우리 상황 아세요? 그녀가 보여준 통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19년 한국 관광객 8만 9천 명, 작년 1200명, 98%가 사라졌네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국 관광객이 전체 관광 수입의 75%를 차지했어요. 그 정도나요? 한국인들은 최고급 리조트에 묵고 최고급 투어를 했어요. 중국인 10명보다 한국인 1명이 더 많이 썼죠. 그녀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리조트들 전부 한국 자본이거나 한국 관광객 전용이었어요. 지금은 다 문 닫았죠. 다음 날 젤리피시 레이크로 갔습니다. 한때 하루 2,000명이 찾았다는 세계적 관광지. 하지만 지금은 황량했습니다. 손님이 첫 번째예요. 이번 주 첫 번째. 가이드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보트를 타고 호수로 들어갔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해파리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더 많아졌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아름답네요. 한국 관광객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신혼부부들. 여기서 프러포즈도 많이 했죠. 가이드가 방수팩에 쌓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마지막 한국 손님이에요. 떠나면서 이 사진 주고 갔어요. 사진 속 한국인 커플은 해파리들 사이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시 올게요 라고 뒷면에 적혀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괌으로 향했습니다. 괌은 사이판이나 팔라우보다는 나았지만 역시 심각했습니다. 투몬 비치. 괌 최대 관광지구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었죠. 70%가 문 닫았어요.
현지 한인회장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 대상 업소들은 90%가 망했죠. 우리는 함께 투몽거리를 걸었습니다. 플라자, 면세점, 쇼핑몰.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기가 돈키호테였어요. 한국인들 필수 코스였죠. 지금은 건물엔 임대 표시만 걸려 있었습니다. ABC 스토어도 30개 중 5개만 살아남았어요. 한 스토어에 들어갔습니다. 점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정말요? 그녀는 거의 울 것 같았습니다. 매일 기도해요. 한국 손님 와달라고. 진열대를 봤습니다. 한국 제품 코너가 있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국 라면, 김, 과자. 다 떨어졌어요. 주문할 돈도 없고, 살 사람도 없고. K마트를 찾았습니다. 괌 최대 한국 마트였다는 곳입니다. 폐업 정리 세일. 입구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20년 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주인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덕분에 잘 살았어요. 자식들 대학도 보냈죠. 근데 이제 매장 안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몇 개 안 남은 상품들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죠. 김치 냉장고도 팔았어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호텔 지구로 갔습니다. 니코 호텔, 하얏트, 웨스틴. 대형 호텔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대부분 객실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객실 가동률 15%예요. 한 호텔 매니저가 설명했습니다. 전 직원의 80%를 해고했어요. 저도 곧 잘릴지도. 수영장은 텅 비어 있었고 레스토랑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없으니 뷔페도 운영 못해요. 적자니까. PIC를 방문했습니다. 퍼시픽 아일랜드 클럽의 약자죠. 한때 한국 가족 관광객들의 천국이었다는 곳이죠. 하루 3,000명이 왔어요. 90%가 한국인이었죠. 운영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워터파크, 키즈클럽, 문화공연. 다 한국 가족들을 위한 거였어요. 지금은 썰렁했습니다. 워터 슬라이드는 멈춰 있었고 키즈클럽은 문이 잠겨 있었죠. 하루 방문객이 50명도 안 돼요. 운영비도 안 나와요. 그가 낡은 팸플릿을 보여줬습니다. 한글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우리 주 고객이었어요. 한국 가족들. 사진 속 한국 가족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가족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베트남, 태국? 마지막으로 참으로 빌리지를 찾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야시장이 열리는 곳인데 이제는 초라한 몇 개의 부스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야시장을 살렸어요.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바비큐, 열대과일, 수공예품. 한국인들이 다 사갔죠. 그의 부스엔 먼지 쌓인 기념품들이 있었습니다. I love 괌 티셔츠에 한글로 괌 최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 만든 거예요. 한 개도 못 팔았어요. 해질녘 투몬 비치에 섰습니다. 석양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해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기서 매일 불꽃놀이 했어요. 한 청소부가 말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 위해서. 이제는 돈이 없어서. 그가 쓰레기를 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떠나니까 불꽃도 꺼졌어요. 밤에 불이 꺼졌어요. 제 섬을 돌아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사이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팔라우, 괌, 그리고 아마 다른 태평양 섬들도 모두가 한국의 부재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생명줄이 끊긴 것처럼 하나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사이판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마침 역사적인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6개국 긴급 관광 정상회의.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례 없는 연합회의였죠. 회의는 사이판 하얏트 리젠시에서 열렸습니다. 한때 한국인들로 북적였다는 그 호텔이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 총독이 개회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광객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회의장엔 6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 사이판,
괌,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 그리고 키리바시. 각국 관광장관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첫 발표는 팔라우 관광청장이었습니다. 작년 우리 GDP가 68% 감소했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제로에 가까운 상태. 호텔 가동률 8%, 실업률 71%. 다음은 미크로네시아 연방 대표였습니다. 우리는 더 심각합니다. 작은 섬나라라 대안이 없어요. 한국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텅 빈 공항, 폐쇄된 리조트, 떠난 주민들. 인구의 40%가 섬을 떠났습니다. 대부분 관광업 종사자들이었죠. 마셜 제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한국 다이빙 관광객들이 주 수입원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이빙샵 30개 중 2개만 운영 중입니다. 괌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나은 편이지만 역시 심각합니다. 한국 시장 의존도가 너무 높았어요. 그가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1명 평균 지출 3,200달러, 중국인 750달러, 일본인 1,800달러.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인 1명이 다른 국가 관광객 4명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키리바시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아예 한국 직항이 끊겼습니다. 관광산업 자체가 소멸 위기예요. 각국 상황 보고가 끝나자 본격적인 대책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인 전용 무비자 181 체류 허가. 사이판 대표가 먼저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팔라우가 즉각 동의했습니다. 의료보험 정부 부담, 공항세 면제, 호텔세 50% 감면. 각국이 경쟁적으로 파격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괌 대표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회의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진심입니까? 네. 이미 주민 의견 수렴 중입니다. 한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팔라우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공무원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기본 한국어를 할 수 있도록. 미크로네시아 대표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 법인세 10년 면제는 어떻습니까? 투자 이민 조건도 완화해야 합니다. 10만 달러 투자 시 영주권 즉시 부여.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전용 비치 조성, K-팝 상설 공연장 건설, 한국 음식 문화거리 조성. 그때 한 참관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주미 한국 영사였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뭡니까? 인프라입니다. 낡은 시설, 불편한 교통, 느린 인터넷. 한국인들은 이런 걸 참지 못합니다. 각국 대표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연합 펀드를 만들자는 겁니다. 사이판 총독이 제안했습니다. 6개국이 함께 돈을 모아 인프라를 개선하는 겁니다. 태평양 한국관광특별펀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오후 세션은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인플루언서 100명 초청, BTS 멤버, 홍보대사 위촉, 한국 예능 프로그램 촬영 유치. 아이디어가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때 팔라우 청장이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을 잃었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한국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항상 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투자도 안 하고 서비스 개선도 안 했어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국이 돌아온다면 다시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회의 마지막 공동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태평양 6개국 한국 관광 부활 선언. 1. 한국인 무비자 181 체류 허가 2. 의료보험 정부 전액 지원 3. 공항세 및 관광세 면제. 4. 한국어 공용어 추진 5. 한국 기업 10년 면세 6. 태평양 한국 관광 펀드 조성 7.
인프라 현대화 5개년 계획. 선언문 낭독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는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각국 대표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불안해요. 괌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돌아올까요? 우리가 이렇게 애원하는데도. 팔라우 청장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승산이 있을까요? 미크로네시아 대표는 더 비관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요. 한국은 이미 우리를 잊었을지도. 하지만 사이판 총독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한국과 우리의 인연은 특별해요. 단순한 관광지와 관광객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가족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는 가족.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며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어디서 오는 비행기일까? 혹시 한국에서? 6개국 대표들도 모두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면서 한국이 돌아오기를, 태평양의 하늘길이 다시 열리기를. 회의 다음 날 저는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사이판 북부 만세절벽. 2차 세계대전의 비극적 현장이자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안내는 현지 역사학자 다나카 교수가 맡았습니다. 70대 일본계 미국인인 그는 이곳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여기서 수천 명이 뛰어내렸습니다. 일본 민간인들과 군인들.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인 징용자들도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까마득한 높이였죠.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기록이 거의 없어서. 하지만 수백 명은 될 거예요. 그가 저를 절벽 옆 작은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바위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희미했지만 한글이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다, 고향에 가고 싶다, 대한 독립 만세. 한국인 징용자들이 남긴 거예요. 죽기 전에 새긴 마지막 말들이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15년에 한국 관광객이 발견했어요. 그 이후로 한국인들의 성지가 됐죠. 다나카 교수가 사진첩을 보여줬습니다. 매년 8월 15일 한국인들이 와서 추모식을 했어요. 많을 때는 500명도 왔죠. 사진 속 한국인들은 태극기를 들고 묵념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은? 아무도 안 왔어요. 단 한 명도. 그가 한글 각인 앞에 놓인 시든 꽃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놓은 거예요. 한국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제가 대신 관리하고 있죠. 일본인인데 왜? 역사는 정직해야 합니다. 한국인들도 이 전쟁의 피해자였어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해야죠. 우리는 발사이판으로 이동했습니다. 또 다른 비극의 현장이었지만 이곳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위령비. 2018년 한국 정부가 세운 것이었습니다. 여기 잠든 영혼들을 위해 조국은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비석은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계속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매일 와서 청소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0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사이판에 20년 살았어요. 왜 매일 오세요? 제 큰아버지가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징용 끌려와서 시신도 못 찾았죠. 그가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올 때마다 여기서 설명했어요. 우리 역사를 알려줬죠. 지금은? 저 혼자예요. 하지만 계속할 거예요. 언젠가 사람들이 돌아올 테니까. 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한국 소주와 과자였습니다. 큰아버지 제사예요. 매달 15일에 여기서 지내요. 간단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소주를 따르고 절을 했죠. 큰아버지, 한국이 잘 살고 있어요. 당신들 덕분에.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또 다른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한국인 징용자 숙소터예요. 텅 빈 터만 남아있었지만
구석에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한국인 노동자 500명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1944년. 생활이 어땠을까요? 지옥이었죠. 하루 18시간 노동, 굶주림, 질병. 많은 이가 죽었어요. 그가 땅에서 뭔가를 주었습니다. 녹슨 숟가락이었습니다. 한국식 숟가락이에요. 여기서 종종 발견돼요. 숟가락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향 음식을 그리워하며 들었을 그 숟가락. 한국 학생들이 역사 탐방 많이 왔어요. 다나카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울던 학생들이 많았죠. 자기들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여기서.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80대로 보이는 참호로족 할머니였습니다. 당신들 한국 사람?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밥 먹었어? 괜찮아? 한국말 하세요? 조금. 한국 사람한테 배웠어. 옛날에. 할머니가 옛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내가 어릴 때 한국 아저씨 한 분이 우리 집에 숨어 있었어. 징용 도망친 사람. 언제요? 1944년. 우리 아버지가 석 개월 숨겨줬어. 일본군 오면 다락방에 숨었지.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 우리 가족 일도 도와주고,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그분은 어떻게? 전쟁 끝나고 한국 갔어. 편지 몇 번 왔는데, 한국전쟁 후로 소식 끊겼어. 할머니가 낡은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죠.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언젠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청주에서 박춘수. 그래서 한국 사람 오면 반가워. 혹시 그 아저씨 가족 만날까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에 가면 전해줘. 참으로 사람들이 기억한다고. 그때 그 은혜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화기념공원에 갔습니다. 각국 희생자들을 위한 비석들이 있었는데 한국 코너가 특별히 컸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았어요. 공원 관리인이 설명했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한국인들의 자세가 인상적이었죠. 비석 앞에 방명록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인들의 메시지가 빼곡했습니다. 김수환 씨가 새 방명록을 펼쳤습니다. 제가 새로 준비했어요. 언젠가 다시 채워지겠죠. 첫 페이지에 그가 적었습니다. 2024년 9월. 여전히 기다립니다. 여전히 기억합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만세절벽이 붉게 물들었죠. 80년 전 많은 이들이 여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중엔 고향을 그리워하던 한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곳은 비극의 장소에서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와 추모하고 평화를 기원하던 곳. 하지만 지금은 다시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교수가, 참으로 할머니가, 한국인 교민이. 역사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인들이 돌아와 다시 추모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태평양 섬들이 보낸 간절한 SOS,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97%가 사라지자 무너져 내린 낙원들, 공항에서 한국인을 보고 울음을 터뜨린 직원, 3년을 기다린 다이빙샵 사장, 매일 한국어를 연습한 참으로 할머니. 이들이 기다린 건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던 가족이었고 친구였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희망의 불빛이 다시 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둘 돌아가는 한국인들 덕분에 섬들이 다시 숨쉬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들은 여전히 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태평양 섬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더 많은 한국인들에게 전달되도록, 잊혀가는 우정을 되살리기 위해,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기 위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한 섬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평양에서 온 절박한 사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